이현주가 본인 SNS로 폭주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임위 배제만 문제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생각보다 심각해 보입니다. 이현주가 본격적으로 내부 총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청와대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뜻깊은 만남이었고 의미도 있었고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제 기준에는 아쉬움도 살짝 있습니다. 그 얘기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두 전형직 대통령이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건강한 모습 보이고. 예, 아유, 이거 초대해 주시면. 별 말씀을요. 제가 좀 늦어가지고. 근데 건강은 좀 어때요? 아니, 너무 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대통령이 오신다니까 관심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내가 좀 궁금한 거 아니야? 그래도 먼저 좀 준비를 해놨는데. 아니, 그게 야 잘못이네. 아무래도 카메라 보고. 아니. 예.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은 어제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이 두 정상의 만남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따뜻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저도 몰랐는데 오늘 매불쇼 윤건영 의원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자리를 양보한 거라고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앉아야 되는 자리를, 그러니까 자기 자리죠.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이니까 상석에 앉는데 전직 대통령들을 만나더라도 현재 국가 원수니까요. 근데 자기 자리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양보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자리 쪽으로 하니까 아니라고 처음에 부인을 하다가,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라 이제 또 역시 양보를 하다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뜻에 따라서 상석에 앉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 자체로 따뜻하고 훈훈하고 보기 좋은 장면이죠. 두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그 메시지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요 내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 그 위에서 민주개혁 진영,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큰 단합을 이루어내야 또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민주당의 단합, 또 민주개혁 진영과의 더 큰 단합, 그리고 국민통합까지 나아가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좀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정말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그렇게 이제 바라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단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예상됐던 거죠. 근데 이제 단합을 강조하기 전에 바로 저렇게 온 건 아니고, 보셨으면 알겠지만 앞에 이재명 대통령의 치적에 대해서 길게 자세하게 이제 덕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현재 좀 민주당 내 지지자들이 갈라져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내 단합이 출발점이다. 빛의 혁명 세력,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던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올드 민주당 내지는 전통적인 그 지지층의 이탈이 좀 있죠. 예, 있죠.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빛의 혁명 세력과의 단합 이뤄내야 된다. 국민들 마음 하나로 모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민주당의 단합, 그리고 민주진영의 단합,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국민 통합,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또 이 만남이 이루어진 원인, 이유죠. 이 문재인 대통령의 뭐라 그럴까 조언이라고 해야겠죠.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집권해서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또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합니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또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거기서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그게 뒷받침되는 거예요. 말로만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함께 힘을 모으고 또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구조적 다수를 향해서 또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화답을 했고요. 모두를 위한 정치 하겠다.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조언, 지적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을 이재명 대통령이 2번을 썼습니다. 통합하겠다라고 하면서 역시 또 그러나 외연 확장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죠. 구조적 다수?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던 거고 못 들어본 개념인데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는 보수 정당, 보수 언론, 그리고 사법 카르텔이 갖고 있었습니다. 별게 없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면 민주당이 지는 구도입니다. 영남 쪽이 인구가 더 많고요.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 군사 독재부터 시작해서 보수 정당이 압도적으로 오랜 기간 집권을 해왔습니다. 민주당도 4차례 집권을 하긴 했지만 늘 어렵게 집권을 했습니다. DJ는 JP와 통합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 정몽준과의 통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적인 선거라기보다는 이제 탄핵 이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집권한 대통령들이었죠. 이게 4번을 집권하긴 했지만 민주당이 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선거를 했을 때 이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조적 다수라는 것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해서 그냥 선거를 하면 민주당이 이기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다수인, 그게 하나의 대한민국의 구조가 되는 이 상황을 만들겠다 라고 얘기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당내 통합도 강조하고 외연 확장도 해서 그냥 별탈 없이 뭐 여론조사를 하거나 당내 지지도 당에 대한 어떤 선호도 지지도 조사를 하거나 그러면 진보 진영이나 개혁 세력이 보수 세력을 억누르는, 우위에 있는, 다수가 되는 이런 상황을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문맥을 봤을 때 저는 좀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 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스탠스 이런 게 좀 이해된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도 또 영상 3까지 봤죠. 예, 다음 또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한 게 있는데요. 예, 요것도 또 마저 보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정말 이번에 인공지능의 이 정말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정말 상상 이상의 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도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됐고 엄청난 새로운 수요가 폭증이 되고 공급 필요가 있는데 이 수도권이 꽉 차버리잖아요. 근데 수도권이 사실은 그때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대통령께서 결단해서 용인에 클러스터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꽉 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 때는 호남밖에 없는 상태. 정말 운이 좋은 측면도 있고 또 많이 준비한 결과물인데 그 성과는 역시 이게 이어져 온 우리 민주정부의 성과가 또 다시 나온 새로운 과실이죠.
예,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서남권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내겠다라고 발표를 3일 전인가 4일 전에 했죠. 근데 서남권으로 갈 수 있었던 게 문재인 정부 때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많이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전력을 만들어내는 이게 없었으면, 이 바탕이 없었으면 서남권으로 갈 수 없는데, 지금 서남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어떤 성과, 토대 위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축에 세웠죠. 그러니까 민주정부의 연속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홍익표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상도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서남부 지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역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그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나홀로 잘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업적 위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고, 이제 통합, 더 나아가서 지금 당내 어떤 갈등과 분열,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려는 어떤 이런 시도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이 두 정상의 만남, 뭐 굉장히 많은 그 평론가들, 패널들, 뭐 지식인들, 그다음에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분석을 했죠. 저는 좀 기자라 그런지 어려운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사안을 되게 단순하게 봅니다. 명확하게 봅니다. 이번 두 정상 간의 만남의 가장 큰 성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성과는 이거라고 봅니다. 영상 통해서 보겠습니다. 두 분은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영의 단합과 외연 확장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임을 강조하셨고,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람이나 또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민주진영 내에서의 균열과 또는 서로에 대한 어떤 그 멸칭 또는 그 근거 없는 이런 비방이 자칫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 민생 회복이나 또는 국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서 뜻을 같이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이 누군가를 대상으로 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 이겁니다. 멸칭 사용하면 안 된다. 근거 없는 비방하지 말아라. 요게 저는 이 두 정상, 전형직 대통령의 만남의 가장 큰 성과였다라고 봅니다. 이게 시작이었죠. 진영 내에서 한쪽이 한쪽을 멸칭을 사용하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공격했습니다. 멸칭 사용하지 말아라. 조롱하지 말아라. 아이고, 이거 결국 이 슈퍼챗 못 읽어드렸는데 날라갔네요.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제가 진행에 좀 미숙해서 일단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거 슈퍼챗 나중에 못 읽어드려도 좀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두 정상이 만났으니까 서로 욕하고 싸우진 않겠죠. 화기애애하고 서로 덕담 나누고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거라는 것. 구체적으로는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서 멸칭 사용하지 말아라. 근거 없는 비방 도움 안 되니까 하지 말아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앞으로 멸칭을 사용 안 하고 그 멸칭에 거론됐던 진영 내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이나 근거 없는 공격이 멈춰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멈춰질 것 같습니까? 없어질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당분간 수그러들고 자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의 공격이 굉장히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세력이 들어와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작전을 갖고 계획적으로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두 정상이 만나서 이 정도 모습을 보여주고 멸칭 사용하지 말자, 정무수석이 브리핑한 정도로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없어질 것이냐,
요 부분은 섣부르긴 하지만 뭐 며칠 잠잠해질 수는 있겠으나 크게 달라질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는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예, 제가 뭐 제 양심을 속이고 그냥 무조건 미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이 갈등이 왜 생겼는지 제가 보는 현실 인식, 상황 파악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몇 달 동안 잘 흘러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거의 제가 앞장서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요. 용비어천가를 불렀던 기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런 실용주의, 그 다음에 중도 노선, 그리고 실력, 행정가로서의 탁월한 능력, 성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알려왔고 굉장히 높게 평가해 왔습니다. 어느 순간 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멸칭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멸칭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조문 땡땡 이렇게 4글자 정도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 문조 땡땡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확장되기 시작했고 막 공격, 비하, 조롱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민주당 내 지지자들이 그냥 봤습니다. 왜 저래 쟤네? 쟤는 뭐야? 이상한 애들 들어와서 설치네? 이런 정도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걸 바라보는 심정이. 그런데 어느 순간 좀 도를 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부 그냥 댓글러들, 실시간 채팅창이나 이런 댓글 다는 사람들 수준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멸칭을 사용해서 그 조롱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민주당 내 주요 패널들, 이름 있는 주요 패널들도 거기에 가담하고요. 멸칭 사용은 안 하더라도 김어준, 문재인, 유시민,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한 공격, 이 사람들 때문에 민주당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공격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요 패널들, 심지어 민주당 내 주요 정치인들까지도 괴를 같이 하고 그런 공격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왜 이러냐, 위험하다,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장난 아닌데, 심각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좀 인식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이제 매불쇼 최후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공격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 그들의 이제 저열한 속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최욱은 원래 예능인으로 시작했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뭐 어느 진영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코너를 재미있게 진행하고 그 코너의 패널 대다수는 흔히 말하는 그 공격을 하는, 면축을 사용해서 공격하는 쪽의 패널들입니다. 뉴 이재명계라고 하는 이재명의 친위 부대를 자처한 그쪽의 패널들이 주로 매불쇼의 패널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진짜 가끔 한 번 유시민이 나오고 최강욱 가끔 나온다는 이유로 조불쇼라고 조리돌림 당하고 공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거죠.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랑 같이 문조 땡땡땡 하면서 동참하지 않아? 그러면 적이라고 규정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게 이제 진짜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는 이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 우리는 대통령 뜻을 받드는 거야. 대통령 뜻이 우리 뜻이야. 니네 대통령 뜻도 모르면서 우리를 공격해? 우리 말이 맞아. 우리가 대통령 지키는 거라니까. 대통령과 같이 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걸 보고 에이, 아니겠지. 설마 그렇게 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쟤들 말이 맞나?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쟤들 편인가? 쟤들이랑 걔를 같이 하는 건가? 흐름을 뭐 같이 하는 건가? 최소한 뭐 적극적으로 뭔가 하진 않더라도 쟤네들을 좋아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건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어떤 뭐 발언의 어떤 부분들, 특정 부분들이나 뭐 그 SNS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쟤들 편인 거야? 저 갈라치기 세력이 더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었죠. 이게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 내 지지자들, 공격을 받았던 지지자들의 흔히 말하는 마음이 식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실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부분이죠. 그냥 일부 세력이 막 난동 피면서 공격하고 멸칭하고 문조 땡땡땡 하면서 이런 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워낙 그런 거 많이 봐왔고 그런 식의 저열한 공격들 많이 당해봤고 그런 것들 잘 떨쳐내 왔기 때문에 그거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쉽게. 근데 상처받고 마음이 식고 이 부분이 심각해진 거는 그 갈라치기 세력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뜻을 함께 하는 거야? 이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게 굉장히 큽니다. 지들이 그러고 그랬잖아요. 주요 패널들이 모르면 이재명 대통령 뜻도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한다고. 응? 우리가 다 알고 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실제 얘기해 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혹은 대통령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청와대의 메시지가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최소한 갈라치기 세력의 편은 아니다. 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메시지로 내는 게 필요했다. 그 부분이 살짝 좀 미흡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대통령은 얘기한 대로 모두의 대통령이고 대통령, 청와대에 적이 있다면 그건 당내 갈라치기 세력이 적이다. 특히 멸칭 사용하는 사람들 절대 이러면 안 된다. 대통령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을 위한다면, 국가를 위한다면, 민주당을 위하는 게 맞다면 당장 그런 식의 저열한 멸칭 사용이나 갈라치기 공격은 멈춰야 된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저는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저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 멸칭을 사용해서 갈라치기 했던 사람들이 잠잠해질까? 그들이 공격을 다시 시작하면 또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라고 저도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냥 아무리 생각하고 저도 예쁘게 미화하고 포장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해왔던 저들의 저열한 행태를 보면 이 두 대통령의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으로 이게 일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은 잠시 수그러들 수는 있겠으나 일주일, 2주일 혹은 한 달, 2달이 지나면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외연 확장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도 세력을 껴안으려고 하고 심지어 우파까지도 껴안으려고 하고 그쪽에서 인재를 등용해서 발탁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는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 인물 하나하나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외연 확장이 안 된 거죠. 심지어 민주당 내 지지자들이 그럼 등을 돌렸느냐? 그래도 집토끼라고 아직까지 민주당의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도 우파가 그쪽에서 많이 인물을 등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부터 지지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외연에서. 그러니까 이건 저는 교훈을 주는 거라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이 외연을 확장하려면 무조건 우클릭한다고 외연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보다 단단하고 똘똘 뭉쳐서 민주당 혹은 진보 진영이 잘 되는지 신바람 나는지 뭔가 성과가 나오고 우리끼리 즐겁고 축제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중도든 우파든 진보 진영을 보면서 야 쟤네 잘하네 쟤네 뭐 있네 야 나도 저기 함께 하고 싶은데 나도 좀 끼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외연 확장이 되는 거지. 여기는 4분 오열돼서 찢어져서 싸우고 반목하고 있는데 우파 쪽에서 사람 하나 끌어다가 자리를 준다고 그게 외연 확장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저는 그냥 제 생각이 맞다라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이 더 개혁적이고 더 선명할지라도 그래서 우파가 볼 때 쟤네 너무 개혁적이고 너무 진보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일단 신바람 나는 집안이 돼야 됩니다.
이 민주, 개혁, 진보 세력이 자, 저기를 하네요. 뉴 이재명인 나를 쏙 빼놓고 상임위원장 나눠 먹었나 전화도 안 받는다 이제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 뭐 밭글이 많이 돌았어요. 돌았죠. 기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과방위원장 설이 돌았었는데 관련해서 본인이 전 최고위원인데 원내 지도부가 별다른 상의 없이 배제한 데 대해서 정치보복이냐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다는 것이고요. 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한 나를 쏙 빼놓고 상임위원장 나눠 먹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네 동아리 모임도 합리적 기준 없이 자리를 나누면 난리가 나는데 요즘 세상에 이런 비합리적인 조직이 어딨냐? 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본인은 3선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상임위원장 기준이 3선 이상 한 번씩 전문성 뭐 이런 게 있는데 본인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 나머진 제가 뭐 읽기는 좀 그런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긴 글인데 자 우리 김한 기자 읽어보셨죠? 논평 네. 부탁드립니다. 과해요. 아니 잠깐 이걸 읽었어요? 지금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응. 과하고 과하다. 이현주 지금 의원 과하다. 뭐 제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할 때 갈등의 언어를 쓰면 지금 국면에 도움이 안 된다. 안 된다. 누구에게도. 지금 하지 말자라는 네. 게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오찬.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렇게 네. 자리나 직위에 대한 얘기로 물론 본인 서운함 가질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갈등의 언어로 표출하는 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과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하지만 싸워야 돼요. 사람은 싸울 수 있어요. 아니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도 갈등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건 안 싸우는데. 싸움의 소리가 담벼락을 넘어가면 안 돼요. 어. 갈등을 외부로 표출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내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는 건 좋은데 예. 메뉴 받으러 온 종업원한테 짬뽕이 아니 짜장면, 짬뽕이 아니 짜장면 그때부터 환자예요. 그냥. 예.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이현주라는 인물을 제가 작년 이맘때쯤부터 박포라는 인물에 비교를 많이 했었어요. 박포가 누구냐면 그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을 때 나라가 안정되기도 전에 왕자들끼리 권력 상쟁을 벌리는 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런 권력의 속성에 빌붙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나오냐면 그 중에 하나 박포인데 자기가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했다 생각해서 양쪽 왕자들 이간질시키는 자가 반드시 생기거든요. 저는 이현주 씨한테 정말 미안하긴 한데 저는 이현주 씨가 박포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이간질하고 분열을 시키는 역할. 그리고 그 박포의 최후는요. 양쪽 모두에서 버림을 받아지게 됩니다. 그거는 어느 역사에서 바뀌는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지금 와서 본인 또 상임 위원장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본인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데요. 박포가 결국은 귀양 갔다 사형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변호사님 그만하시죠. 네. 저는 이 얘기- 변호사님 이 얘기가 의견에 계속 약간 반론을 반론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현주 의원에 객관균형. 대한 공격도 과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지금 뭐 딴지 게시판 얘기도 이제 방송에서 막 공공연히 하기 시작하던데 가 보면 몇몇 의원들에 대한 공격도 과해요. 그러니까 예를 과해요. 들면 본인들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스트레스와 긴장과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냐 아니냐 이거가 아니라 왜냐면 나를 계속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지 하지 말자. 말자. 근데 예.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한 리액션으로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사실 사람 한 템포씩 서로 물러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여기에 또 뉴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얼마나 또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민주당에서 중도 보수를 대변하는 뉴 이재명의 대표 주자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당은 없다. 내 발로는 안 나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남을 조롱하고 왕따시키며 좋아하는 정치판을 끝내려고 다짐하며 돌아왔다. 이제 이런 입장 밝혔는데요. 여하튼 민주당의 당내 갈등이 사실은 이제 이런 거 그만하자라고 전직 대통령 그리고 현직 대통령 함께 모여서 오찬회동하고 화합 분위기였는데 이틀 만에 또 다시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지금 이현주 의원의 말도 사실 본인이 알고리즘 유니버스에 있다는 거를 그렇죠. 스스로 예, 드러내는 예. 거예요. 예를 맞아요. 들면 아무도 이현주 의원한테 나가라고 안 해요. 안 했어요. 예. 그리고 뭐 하는데 본인은 이미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예. 느끼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참 저희 언론으로서 괴롭습니다. 이게 또 벌어진 일이라서 또 그냥 스킵할 수도 없고 또 이야기를 하면 또 이제 그 댓글창에
보고 있지 않지만 또 수많은 갈등이 있을 거고 또 장윤선 넌 또 왜 이 얘기를 해가지고 갈등을 조장하냐 또 이렇게 애청자분들께서 화를 내실 이게 것 갈등 같아서 조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이고 사실 화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뭔가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 재물이 안 되기 조심해야 돼요, 정말.